안녕하십니까. 지구학의 이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19번째 시간이죠. 19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들어갈 건 어떤 거냐면, HR도라고 하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HR도 그래프. 자, 별의 종류, 요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건 어떤 거냐면, 지난 시간 별은 우리 별의 물리량 두 가지 배웠었는데, 그죠? 그럼 간단하게 복습하고 들어갈게요. 자, 별의 물리량이라고 해서, 자, 18번째 주제였었죠? 별의 물리량. 별의 물리량. 두 가지 배웠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별의 표면 온도를 우리가 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기억나시죠? 그죠? 자, 표면 온도를 아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는 게 밤하늘의 별을 바라다 볼 때마다 색깔을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느껴보세요. 빨갛게 보이는 별도 있었지만 파란 별도 있었으니까 별의 색깔이 그렇지. 바로 별의 표면 온도를 알려준다. 자, 두 번째는 그래요. 색지수라고 해서 그죠? 요거 많이 틀리던데 음수가 되면 고온의 별이었었고 양수면 저온의 별이다. 그럼 색지수가 0이면 흰색이었었다. 기억나시죠? 이제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도 요거 색지수하고 요거예요. 분광형. 요 두 개가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분광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별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보겠다 이런 뜻이지 뭐 그죠? 그러면서 이제 스펙트럼 분석을 하게 되면 그렇죠? 흡선의 위치들이 달라지게 된다. 그런 걸 우리가 나눴어요. 오베아파인 걸 키스미 기억나시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댄다면 바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빈의 변이 법칙이다. T 곱하기 람다 맥스 값이 일정하다. 됐죠? 뭐 이런 얘기야.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갔던 건 바로 어떤 거냐면 별의 크기를 좀 알고 싶어. 그죠? 별의 크기. 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자, 별이 방출하는 전체 에너지를 광도라고 한다. 광도. 우리 L이라고 하자고 라이트. 자, 광도는 일단 표면적에 비례하더라. 표면적은 4파이 얼제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별의 반지름이 2배가 크다면 표면적이 4배가 되니까 광도가 4배가 됐었다. 그죠? 그 다음에 오케이.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더라.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표면 온도가 2배가 됐다면 2의 4제곱이잖아요. 그죠? 16배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될 거야.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이제 광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 등급을 알아야 된다. 요거고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이제 바로 볼까. 절대 등급이면 1등급과 2등급이 있었잖아. 각각 등급 간의 밝기 차이 기억나시죠? 1등급 간 밝기 차이가 2.5. 출발은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2등급 간 밝기 차이는 2.5의 제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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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의 제곱. 6.25가 됐다라는 거. 3등급 간 밝기 차이는요. 2.5의 세제곱이잖아. 세제곱인데 그게 대략 16이더라. 16이면 4의 제곱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4등급 간 밝기 차이는 그래요. 2.5의 4제곱이잖아. 2.5의 4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혹은 6.25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도는 절대 등급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한 18번째 주제에서 별의 표면 온도와 별의 반지름을 아는 방법, 광도를 통해서 이걸 이제 배웠었어요. 자, 그런데 HR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게 사람 첫 글자를 딴 거 이름에서 H라고 하는 건 헤르츠 스프룽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R은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야. 자, 이 두 분이 자 어떤 걸 조사했냐라면 태양 주변에 있는 별들 있잖아요. 그죠? 별들의 기본적인 물리량을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표면 온도를 조사했고 별의 광도를 조사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그래프에 한번 표시를 해봤다. 자, 처음에 조사를 하고 그래프를 표시할 때까지의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이었었냐면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고 그럼 모든 별들은 어떻죠? 제각각의 어떤 물리량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 거예요. 제각각. 그지? 자, 그런데 놀라웠게도 어떤 일이 생겼었냐면 자, X축을 표면 온도로 놔볼게요. 표면 온도인데 표면 온도. 자, Y축을 광도로 놔볼게. 광도. 그리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거야. 자,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는데 X축은 표면 온도입니다. 왼쪽으로 올수록 표면 온도를 높다라고 놔볼게. 높다. 그럼 오른쪽은 당연히 뭐가 될까? 낮다가 되겠죠. 그죠?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표면 온도는 우리가 색지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색지수가 이렇게 왼쪽으로 오면 음수. 자, 음수라고 하는 건 온도가 어떻다는 얘기지? 그렇지? 높다라는 얘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색지수로 표현하게 되면 왼쪽 원점으로 올수록 온도가 높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말 실수했다. 그죠? 그래서 원점일수록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두 번째 이제 광도인데, 광도는 위쪽으로 갈수록 어떻다? 크다.
자, 두 번째, 광도라고 하는 건 등급인데 이때의 등급을 우리는 절대 등급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절대 등급. 절대 등급으로 표현할 건데 위로 갈수록 절대 등급이 어떻다? 작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작다.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광도가 큰 거니까. 자, 그래서 HR도는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X축이 갖는 의미와 Y축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X축은 표면 온도인데 원점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고 Y축은 광도고 위로 갈수록 커진다. 그런데 절대 등급으로 표현하게 되면 위로 갈수록 작아진다. 됐죠? 1등급간 밝기 차 2.5배부터 출발하더라? 기억나시죠? 자, 이제 준비됐습니다. 자, 이 H와 R이라고 하는 분이 태양 주변에 보이는 별들의 표면 온도와 광도를 조사해서 한번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해본 거예요. 자, 처음 표시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프상에서 쫙 고르게 넓게 퍼져서 별들이 분포할 걸 생각을 했었는데 놀라웠게도 점점 별들의 물리량을 조사해서 하나하나 점으로 나타내 본 거예요. 태양 주변에. 그랬더니 선명한 멋진 그래프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90%에 해당하는 별들이 이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대각선에 놓이게 되고 그 다음 대각선 위에 대개 두 개의 그룹 정도가 대각선 아래에 하나의 그룹이 이렇게 딱 형성되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도 깜짝 아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있었다면? 왜 깜짝 놀라냐고 묻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요. 그렇죠.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고 열심히 수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요 그래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천문학적인 지식이 있다면 뭔가 보이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지식이 없다면 뭔가 안 보이는 거고. 자, 그럼 이 HR도는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줍니까라고 하게 되면 이 천문학에 대한 조금만큼의 어떤 그 공부된 게 있다면 이 HR도는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냐면 자, 우리가 바라보는 별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됐습니까?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뭔 말이야? 저기서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죽잖아요. 물론 생활하지만. 자, 이렇게 그렇죠. 태어나고 늙고 죽듯이 별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별도 생물들처럼 탄생이 있고 성장이 있고 소멸이 있다는 거야. 이 그래프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직 안 보이신다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공부하다 보면 보일 거예요. 자, 어쨌든 HR도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의미가 있다. 이거는 좀 암기하세요. 어려우면. 바로 뭐냐 하면 별도 우리처럼 탄생과 소멸이 있구나. 그치, 그치? 결국 별도 일생이 있는 거예요. 별의 탄생과 소멸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이걸 좀 우리는 좀 멋진 말로 뭐라고 하냐 하면, 별이 진화한다. 별의 진화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진화가 많이 된 별? 그럼 좀 나이가 많은 별. 진화가 적게 된 별? 나이가 어린 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갔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있으면, 진화가 많이 되셨구나. 나이 많다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진화가 많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결국 HR도가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별의 탄생과 소멸이 있다. 별의 진화다. 됐죠? 요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 강부터 아마 요게 주된 주제가 될 건데 오늘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냐 하면 이렇게 HR도에서 여러 개의 그룹들로 별이 분류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름 붙여주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이름. 자, 먼저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별들이 조사된 별 중에서 거의 90%야. 90%. 거의 대부분이 뭐죠? 여기에 있는 거야. 대각선에. 메인이죠. 주된 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면 이 별들을 주계열성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다. 한번 따라해 보시지요. 주계열성. 한 번 더. 주계열성. say. 주계열성. 네. 주계열성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야. 자, 이제 주계열성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90%한테. 대각선 쪽에.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나머지 것들은 이름 붙이기 쉬워요. 자, 볼게 하면 이렇게. 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얘가 X, 얘가 Y, 얘가 Z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X하고 Y하고 Z를 보게 되면 어떻다? 그렇죠. 동일한 X축에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동일한 X축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다? 표면 온도가 같다. 색지수가 같다. 그치, 그치? 하나 뺐네? 분광형이 같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런데, Z보다는 Y가 더 밝고, 그 다음 Y보다는 Z가 더 밝잖아요. 그죠? 자, 왜 그럴까라고 묻는데, 광도. 워낙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씩 좀 써볼까? 됐죠? 그래서 써볼게요. 자, L은, 됐죠? 4파이 올 제곱, T 4제곱이다. 이런 얘기잖아. 온도가 동일한데, 광도가 크다는 말의 의미는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야.
이렇게 X와 Y와 Z를 보게 되면 온도는 동일하잖아. 근데 X의 광도가 제일 크다는 건 제일 크다는 얘기지, 별이.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름을 뭐라고 붙인다? 엄청 큰 거성, 초거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그룹들을 초거성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자, 이제 두 번째 Y에 해당하는 것들은 초거성보다는 좀 작지만 뭐 Z보다는 크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리는 거성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거성. 자, 이 거성들은 주로 적색. 온도가 이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는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그룹에 이름을 붙였다. 자, 이제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초거성, 그 다음에 거성, 주계열성이 됐고. 자, 이번에 이름을 또 한번 붙여볼게요. 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면 되겠네. 역시 동일하게. 그럼 동일하게 X축에 있으니까 뭐가 같다는 얘기죠? 그렇지. 표면 온도가 같고 색지수가 같다. 동강형이 같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녀석을 보게 되면 어때요? 그렇지. 광도가 되게 작잖아. 광도가 작다는 건 크기가 어떻다는 얘기죠? 작다. 왜소하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이 별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크기가 지구만 해, 지구.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잖아. 그죠? 우리 지구는 행성이고. 그런데 이 별은 크기가 지구만 해, 지구. 그러니까 별임에도 불구하고 행성인 지구만 하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이름을 외성이라고 이름을 붙여볼 건데 외성. 조심할 건 온도는 되게 좀 높은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백색에서 보여, 백색.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 백색 외성이라고 부르자. 백색 외성. 자, 이렇게 우리는 HR도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별들이 존재할 때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그죠? 다른 형태. 자, 그것이 바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별의 탄생과 소멸을 알려주는구나. 별의 진화를 알려주는구나. 바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름 좀 붙여볼게요. 다시 한번. 여보세요. 자, 주계열성. 주로 있는 별이니까 90%. 밤하늘 별 중에 대략 한 90%가 주계열성입니다. 자, 나머지 10%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거, 엄청 밝은 것들, 그지? 그걸 우리가 초거성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 요렇게 있는 것들이죠. 여기다 거성. 적색 거성이 됐다. 자, 마지막은 백색 외성. 그래서 별은 몇 개?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자, 별이 탄생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이런 4단계들을 거쳐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질량에 따라서 거쳐가는 과정이 약간 좀 다른데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X축은 뭐다? HR도에서 표면 온도. 자,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다라는 거 암기. 됐지? 색지수입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작다라는 거 암기. 됐죠? 동강입니다. 오베아, 페어리걸, 키스미. 됐죠? 자, Y축은 광도입니다. 위로 올라서 크다. 절대등급은 작다. 됐죠? 1등급간 밝기 차이 2.5배, 2등급은 2.5의 제곱, 6.25배. 3등급은 또 안 해왔구나. 2.5의 세제곱, 16배. 4등급은 2.5의 4제곱이잖아요. 6.25의 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고. 5등급은 100배잖아요. 10의 제곱. 왜 제곱, 4제곱 왔다 갔다 하는지 이해되시죠? 바로 이 계산 문제가 시험 문제 가장 잘 출제가 되기 때문이다. 자, 이름은 특별히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초고성의 특징? 어마어마하게 크다. 됐죠? 그죠? 엄청 밝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적색 거성 같은 경우도 바로 적색이니까 온도는 그닥 높지 않구나.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거성, 크다. 자, 백색 외성은 어떻죠? 온도는 높지만 크기가 작아서 어둡게 보이는 것들. 나머지 주계열성.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것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외워주시고요. 이제 각각의 별들이 어떤 단계에 속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은데, 그치? 우리가 다른 건 놓치더라도, 그죠? 태양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 기억할 건, 현재 우리의 태양은 바로 뭐가 된다? 주계열성이다. 이건 좀 암기해 두세요. 태양은 바로 뭐가 된다? 주계열성이다. 태양은 주계열성이고, 태양 같은 경우는 분광형이 뭐였었죠? 지형이었었고, G2였다. 이 정도 암기해 두고. 자, 주계열성이다. 자, 태양의 표면 온도는 G2로 표현됐죠? 분광형 G2로 표현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광형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으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이제 HR도에서 숨어있는 물리량을 물을 때가 있어요. 두 가지를 물어볼 건데, 첫 번째 뭐냐면 반지름. 반지름을 물어볼 거고, 두 번째는 밀도를 물어볼 거야. 자, 근데 반지름하고 밀도는 좀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 자, 왜냐하면 별이 탄생해서 별이 죽을 때까지 별의 질량은 뭐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별이 사실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들이걸라. 그러니까 질량은 거의 일정한데 부피가 변하는 거. 부피분의 질량.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피가 커졌다. 반지름이 커지면 밀도가 작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반지름하고 밀도는 무슨 관계? 반대 관계인 거 하나 기억해두고 갈게요. 자, 그럼 반지름은 어디로 갈수록 커질까라고 물었어. 그죠? 자, 이거 모르는 분은 없겠죠. 뭐. 반지름은 어디로 갈수록? 그래. 초고성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는구나. 그래서 초고성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진다. 암기. 됐지? 자, 그럼 거꾸로 어디로 갈수록? 그렇지. 백색 외성으로 갈수록 부피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밀도는 반대 관계니까 백색 외성으로 갈수록 커진다. 밀도는. 자, 다시 초거성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게 되고요. 쭉 밀도는 백색 외성으로 커진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이렇게 그러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주계열성 하나만 살짝 좀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주계열성. 이리로 오시죠. 자, 일단 주계열성이에요. 다음 시간에 별의 진화에서도 배우겠지만, 자, 이게 주계열성인데, 주계열성을 보게 되면 별들 중에서 대략 한 90%를 차지하고 있어. 90%. 자, 그럼 90%를 차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들이야. 어떤 의미일까? 됐죠? 그죠? 90%가. 자, 바로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별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동안에, 그래요. 적색 거성으로 있을 때도 있고, 백색 외성으로 있을 때도 있고, 주계열성으로 있을 때도 있잖아. 그지? 근데 조사된 것들 중에 거의 90%가 주계열성이었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요 90%가 뭘 의미하냐면, 별의 일생 중에서 90% 정도의 기간을 주계열로 보낸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주계열성은 별의 일생에서 얼마? 90%의 시간을 주계열성으로 보내게 된다. 꼭 암기해 둘 것. 됐죠?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은 90%의 시간을 보낸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 저의 수명이 1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죠? 1억. 그럼 1억 년이니까 얼마예요? 90%면? 9천만 원이겠다. 그죠? 9천만 년. 그러니까 9천만 년을 주계열성으로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저의 수명은 예를 들어 100억 년이에요. 그럼 얼마? 90억 년을 주계열성으로 보내게 되는 거야. 저는 수명이 너무 길어요. 1000억. 그죠? 1000억이면 얼마가 될까? 그렇지. 900억을 그 주계열성 단계에서 보내게 된다. 아, 자, 주계열성이 90%로 관측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 꼭 기억해 두세요. 자신의 일생에서 90%의 시간을 주계열성으로 보낸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이 문제 하나 됐고.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주계열성을 우리가 아는 건데, 주계열성은 자, 다시 한번. 자, 원점으로 올수록. 그쵸. 왼쪽으로 올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오케이. 왼쪽으로 올수록 위로 올라가 있잖아. 광도가 크다 이런 얘기야. 자, 이건 이제 다음 시간들에 우리가 배울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별들이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원시별이라 그래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근데 원시별들이 나중에 주계열성이 되는 거야. 이때, 자,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면 클수록,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뭉치다 보니까 어때? 온도도 높아지게 되고, 반지름도 커지게 되고, 밝아지게 되는 거야. 별이 탄생 과정에서. 그러니까 티끌 모아 별이 되는 건데, 티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렇죠? 오케이. 됐지. 그지? 온도도 높고, 질량도 커지고, 반지름도 커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우리가 성립되는 별의 물리량에 대한 관계가 있어요. 바로 그게 어떤 거냐면 질량이에요. 질량. 자, 주계열성 1대, 주계열성에서만 비교할 거예요. 질량이 거의 대부분을 결정해요. 자, 그래서 질량이 큰 주계열이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온도가 높다. 표면 온도도 높고, 오케이. 그지? 그 다음에 중심 온도도 높은 거야. 자, 그렇다면 질량이 클수록 온도가 높다. 우리 알 수 있겠네. 온도가 높은 쪽으로 올수록 주계열성의 질량이 크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계열성은 질량이 큰 주계열, 여기 있는 건 질량이 작은 주계열, 여기 있는 건 질량이 큰 주계열, 여기는 질량이 작은 주계열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온도가 높을수록 오케이, 됐지, 그지? 반지름도 커져요. 질량이 큰 게. 좀 그렇지만 뭐 같이. 그래서 오케이, 이쪽으로 올수록 반지름이 커지게 되고 이쪽으로 올수록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크다. 질량이 클수록. 자, 그러니까 별에 있어서의 일생, 별에 있어서의 어떤 물리량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질량이다 보니까 질량이 큰 것들의 특징입니다. 온도가 높고 광도가 크고 반지름도 큰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주계열성을 비교했을 땐 간단해요. A라는 주계열성이 있었다, B라는 주계열성이 있었고 C라는 주계열성이 있었는데 광도나 이런 것들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것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이해됐죠? 이것 중에 하나만. 야, 질량, 반지름, 그지? 온도, 광도. 아무거 하나만 준다면 나머지 물리량들 전부 다 알아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질량이 큰 주계열성은 오케이. 온도가 높고, 광도가 크고, 반지름도 크고.
됐죠?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면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주계열성에서의 질량에 관계된 어떤 기본적인 물리량들이다. 자, 그런데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 자, 질량이 큰 게 짧은 게 하나 있어. 짧은 게. 짧은 거 바로 뭐냐면 짧은 건 자, 아까 잠깐 우리가 저 주계열성에서 자신의 일생에 90%의 기간을 보낸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별들은 수명이 1억이다. 그럼 9천만 년을 보내고 어떤 별은 수명이 10억이라면 9억을 보낸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지? 자, 그래서 별의 수명이에요. 별의 수명. 별의 수명은 이건 질량하고 좀 뭐라 그럴까? 오케이, 달라요. 왜냐하면 질량이 크다라는 건 중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중력이 크다는 건 그지? 힘이 세기 때문에 그지? 어떤 변화들이 빠르게 일어나는 거야. 빠르게.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별의 수명이 짧다. 이거 하나는 꼭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별의 수명이 짧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별의 수명이 짧은 거야.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은 그치? 온도 높고 반지름 크고 광도도 크지만 뭐는 작냐면 수명은 작은 거야. 수명분의 1이라고 적어놓을게. 수명은 작다. 자, 그래서 질량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하지만 한 가지는 없는 거죠. 수명은 짧다라는 거. 수명은 짧다. 근데 인류의 역사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다시 따지고 들면 그 되게 화려한 것들은 오래 못 가잖아. 꽃들도 화려한 거 오래 못 가고, 그죠?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질량이 큰 별은 멋지고 화려하고 막 이러지만은 수명은 짧다.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실 거.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 번째 HR도와 별의 종류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교재 있으신 분들은요, 교재를 좀 보시면 되는데, 자, 두 번째는, 자, 어떤 거냐면, MK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MK. 모건과 키넌이라고 하는 두 분인데요. 자, 요 두 분이, 제안한 게 하나 있어요, 제안한 거. 이제 어떤 걸 제안을 했냐고 했더니,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태양이라고 하는 별. 우리 태양이잖아요, 그죠? 자, 색깔은 무슨 색이죠? 노란색이잖아, 노란색. 자, 분광형으로 치면 됐죠? 지형. 지형이고 지형 중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건 아니니까 G2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었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태양의 우리가 표면 온도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별들마다 색깔, 색지수를 조사해서 그지? 표면 온도를 알 수 있잖아. 맞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도 알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럼 그러한 각각의 별들이 현재 이 주계열 단계에서 한번 따라오세요. 어디인지 주계열 단계된다. HR 단계에서. 자, 그 별이 지금 주계열성인지 아니면 초고성인지 아니면 적색거성인지 그지? 아니면 백색 외성인지 그걸 좀 알아야 되잖아. 반면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는데 색을 통해서 표면 온도를 알 수 있잖아. 그런데 표면 온도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지금 주계열성인지 적색거성인지 또는 초고성인지 백색외성인지 이걸 좀 우리가 알려주자라고 모건과 키넌이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모건과 키넌은 어떤 걸 제안했냐면 광도 계급이라고 하는 걸 제안을 해요. 광도 계급. 자, 광도 계급은 바로 별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야. 광도 계급은 별의 종류를 나타낸다. 자, 그래서 자, 별의 종류를 한번 나타내 보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로마 숫자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로마 숫자. 자, 광도 계급이니까 일로 올게요. 로마 숫자. 자, 로마 숫자 1부터 시작해서 로마 숫자 7까지를 제안을 했어. 됐죠? 자, 그리고 자, 로마 숫자 1입니다. 1A, 1B 두 개로 나누어서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초거성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럼 A는 어떻죠? 그렇죠. 더 밝은 초고성이겠죠. 그죠? 1A가 더 밝은 초고성. 1B는 뭐가 될까? 덜 밝은 초고성이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1은 초고성이구나. 그 다음에 2가 있었겠죠. 2 됐죠. 그죠? 2는 또 있는데 덜 밝은 초고성인데, 자, 밝은, 오케이. 됐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엄청 밝은, 그치. 요거. 이렇게. 더 말이 어렵다. 1A, 1B는 뭐죠? 제일 밝은 게 1A가 되고 1B가 되고 또 2가 붙는 거죠. 2는 뭐가 된다? 밝은 거성이라고 붙여요. 자, 어쨌든 우리는 요걸 다 외우긴 그러니까 홀수로 건너뛸게. 자, 그래서 1이 붙으면 뭐가 된다? 초고성이에요. 지금 암기하세요. 1이 붙으면 초고성. 자, 그럼 3이 붙으면 뭐냐면 이게 바로 거성이 되는 거야. 거성. 3은 거성이 된다. 3. 그래서 3일 때 뭐 거성이 됐다. 자, 2는 요거보다 살짝 밝은 거성이에요. 다 여기 뭐 하니까 이 홀수 쪽만 꼭 암기해 주실 것. 자, 이름 뭐라고요? 초거성. 자, 3은 뭐라고요? 거성. 자, 그 다음 광도 계급이 5가 됐어. 됐지? 5가 됐지, 그지? 자, 그렇다면 이때는 뭐가 된다? 그쪽에
주계열성이라고 부르게 되고 주계열성. 또 다른 말로 외성이라고도 불러. 외성이라고도 부른다. 외성이라고도 부른다. 외성 같이. 자, 이 7은 바로 뭐가 되냐면요. 일곱 난장이 아니 죄송합니다. 그죠? 난장이. 자, 일곱 백색 외성. 자, 동화 얘기한 거 백색외성 777 7명의 백색외성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밤하늘에 있는 별들이 있는데, 자, 별의 표면을 놓은 색깔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 하지만 지금 그 별이 어떤 단계인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거를 갖다 우리는 광도 계급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모건과 키넌이 제안했다. 그래서 MK 분류법이라고 불러요. 돌아오시죠, 이제. 그럼 이제 MK 분류법에 따라서 태양은 뭐가 된다? G2. 됐죠? 태양 이꼴 G2예요. 그리고 뒤에 하나 붙여야 돼. 아까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태양은 어떤 거라고요? 주계열성. 자, 여기까지 개념 이해되시겠죠? 오. 자, 그래서 자, 모건과 키넌이 제안했던 방법은 이 분광형은 표면 온도를 알려주는 거고. 그렇죠, 그죠? 요건 바로 뭐다? 광도 계급에 해당해서 현재 별이 어떤 종류인가를 알려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되셨죠? 자, 이렇게 그러면 기억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잠깐만 이제 돌아와서 이거 와볼게. 그치? 자, 현재 보게 되니까 요 라인입니다. 자, 이 라인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전부 다 온도는 어떻다는 얘기지? 같다는 얘기잖아. 근데 초고성의 광도 계급은 1, 그 다음 적색고성은 3, 그 다음 주계열성은 5 이렇게 붙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일한 분광형일 때 광도 계급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죠? 그렇죠. 훨씬 밝고. 됐죠? 반지름도 커지게 되고. 하나는 조심할까? 밀도는 작아지겠지. 그치? 자, 이것이 바로 광도 계급이다. 목적은 뭐였다고요? 별의 종류를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죠. 되시겠어요? 오케이. 됐지, 그치? 자, 그래서 오늘 강은 뭐 좀 짧아요. 별거 없고. 요거. 자,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전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항상 머릿속에 스토리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18강에서 배웠던 게 별의 물리량이에요. 표면 온도? 그치, 그치. 별의 크기, 광도. 자, 우리 19강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본적인 별의 물리량을 조사해서 표면 온도와 광도를 조사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근데 뜻밖의 결과, 의외의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생겼던 거지, 그치? 자,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은. 천문학을 아는 사람들은. 그치, 그치? 별이 탄생하고 소멸하는구나. 아, 별도 별거 없구나. 일생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 이제 배우시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단계에서 별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잖아. 우리 이름을 붙인 거죠. 그죠? 대각선에 있는 주계열성. 그 다음 크다, 거성, 엄청 크다, 초거성. 작다, 백색 외성. 됐죠? 자, 거성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져요. 백색 외성으로 갈수록 뭐가 커지지? 그래, 밀도가 커졌잖아요. 그죠? 밀도. 자, 이렇게 정리해 둘까. 자, 그런데 자, 우리는 광도 계급이라고 해서 별의 종류를 좀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 로마 숫자, 우린 7까지 끌고 온 거예요. 1A, 1B, 초고성. 됐죠? 3이면은, 복수 같이. 그치? 적색 거성. 5면, 주계열성. 7이면 백색 외성.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 드디어 밤하늘의 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HR도가 뭘 알려준다고요? 별의 진화를 알려준다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 우리 20강부터는요. 별이 어떻게 탄생을 하고 어떻게 소멸이 되는지 그런 전체 과정을 따져볼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